잠시 후 모인쌤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주세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개념인데요. 이 관계대명사 which라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컴마가 온다는 거예요. 컴마 다음에 which가 오게 되는데 which 뒤에 기본적으로는 동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마를요, 그리고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를 넣어주는 것은 그 뒤에 부연 설명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which를 그 뒤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처럼 해석을 해줘야 해요. 이거는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무언가를 받은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것인데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컴마가 찍히게 되면 앞에 나온 특정 명사, 이거는 뭐 계속적 용법이 아니더라도 앞에 나온 특정 명사를 받는 건 관계 대명사의 기능이죠. 그런데 커마가 찍혀서 계속적 용법이 되면 앞에 나오는 문장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 용법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나온 문장을 받는다,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것은 일단 이게 첫 번째라고 보면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는 대시 가능하죠. 그런데 계속적 용법에서는요, that을 쓰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that을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컴마 다음에 that이 와서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오면 무조건 문법적으로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단수 취급 맞아요? 이렇게 질문할 텐데 다 들렸어요. 그래서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이 which가요, 앞에 나온 특정 명사나 앞 문장을 받는다고 했어요. 앞 문장을 받을 때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 명사를 받을 때가 문제인데요. 특정 명사를 받을 때 한정해서 만약에 복수명사를 가리키고 있다면 얘는 당연히 복수 취급의 동사를 써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복수동사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동사에 s가 붙지 않은 형태가 복수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것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부터 하나씩 보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집중해주세요. I walked past my old school. 첫 번째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는 걸어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past가 나오는데요. past는 전치사예요. past라는 녀석은 전치사도 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명사도 있죠? 명사로 past가 뭐예요? 그래요, 과거라는 뜻이 있어요. 형용사로는 뭐가 있죠? 그렇죠, 과거의라는 뜻이 있어요. 또 부사도 있거든요. 부사로는 뭐뭐를 지나서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선 전치사로 past my old school 이렇게 하면 나의 학교를 지나서 해서 전치사랑 부사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나는 나의 오래된 학교니까 내가 졸업한 학교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졸업한 학교, 나의 오랜 학교를 지나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컴마가 존재합니다. 그쵸? 그러면 컴마 다음에 that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that에 x 표하고요. which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것은 is famous 하면 유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be famous for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돼요. for는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전치사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It's beautiful campus 하면 그것의 아름다운 교정이겠죠. 그러니까 학교 경치를 얘기해요. 교정으로 유명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적 용법은 앞에 있는 어떤 것을 받는지 이해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석을 해봐서 알겠지만 여기 있는 이 which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무엇을 받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특정 명사인가요? 앞문장인가요? 먼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뭘까요? 내가 내 오래된 학교를 지나서 걸어갔다는 그 사실일까요? 아니면 나의 오래된 학교일까요? 당연히 나의 오래된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특정 명사를 받았고요. 그 특정 명사를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 명사가 my old school 해서 단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해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The player hit a home run 하면은 그 선수는 hit 쳤습니다. 홈런을 쳤어요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역시나 콤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콤마 뒤에 넷은 안 되니까 X 표시하시고요. which가 정답이 되는데요. 해석을 먼저 해보고 which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ch excited the whole crowd in the stadium 이라고 돼 있어요. 보면은 흥분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역시나 그것은이라는 건 이제 두 번째까지만 쓸게요. 세 번, 네 번째는 말로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흥분시켰습니다. The whole crowd 하면 전체의 군중이에요. 그래서 전체 군중을 흥분시켰습니다. In the stadium 하면은 경기장에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which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정확하게 물어보면 그 선수가 홈런을 친 사실이 전체 군중을 흥분시켰을까요? 아니면 그냥 홈런이라는 개념이 전체 군중을 흥분시켰을까요? 그렇죠. 그 선수가 홈런을 쳤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받고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과거형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단순지 복순지 표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자, 3번 보겠습니다. Jack did well. Jake네요. Sorry. Jake는요, did well. 잘했어요. 이런 거죠. On his exams 하면 그의 시험에서 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콤마가 있습니다. 당연히 which가 정답이고요. what은 왜 정답이 안 되냐? 일단 컴마 다음에 what이 올 수 없습니다. 계속적 용법은 which가 와야 해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물론 선생님 what 뒤에는 불완전한데요. 그래서 요 뒤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건 맞지만 콤마 다음에 계속적 용법으로는 which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계속 해보면요. Which was quite a surprise 하면 그것은 꽤라는 뜻이에요. 꽤, a surprise는 놀람이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그것은 꽤 놀라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시험일까요? 그가 시험에서 잘 봤다는 사실일까요? 그렇죠. 그가 시험을 잘 봤다는 사실을 which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시험은 절대로 여기서 which가 받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exams라고 해서 쌤이 지우긴 했는데 여기 s가 있습니다. 그쵸? s가 있다는 건 만약에 which가 앞에 나온 his exams를 가리키게 되면 복수명사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was는 단수인데 그렇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앞에 있는 전체 문장을 가리켜야 된다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Her newest novel 하면 그녀네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최신이에요. 최신.
newest니 가장 최신이 되겠죠. 가장 최신 여기 est가 붙었으니까 가장 최신 소설은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잖아요. 가장 최신 소설은 자 이번에는 동사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을 포함한 관계대명사 절이 다시 설명할게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이끄는 절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당연히 that은 아니고요. which가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려고 봤더니 어때요?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안에 보면 바로 which 다음엔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주어 동사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요 절 내에 주어가 빠진 것이 아니라 여기 요 사이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어는 우리가 뭘 붙여서 해석을 하나요? 을 붙여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정해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쭉 이어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마치 부연 설명을 하듯이 추가 설명이 되겠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의 최신 소설은 그것을 그녀가 썼는데 단지 6개월 안에 became a bestseller 하면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저 이거 어려운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 용법이 아닌 것처럼 해서 요렇게 다시 여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요렇게 수식하는 것처럼 해서 뭐뭐 하는으로 해석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그때는 위치에 해석이 없는 거죠. 위치에 해석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단지 6개월 만에 한 다음에 그녀의 최신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무인 스타일.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우리말로 해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건데요. 해석하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위치가 어떤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 Miss Dale gave me a cup of tea 하면은 데일 여사는 gave me 나에게 을을이죠. gave가 그렇게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한 잔의 차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was just what I needed 하면은 여기서 what은 것이죠. 그래서 which was just what I need 하면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just가 들었기 때문에 딱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which는 앞에 나온 무엇을 가리킬까요? 전체 문장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명사일까요? 그렇죠. 앞에 나온 a cup of tea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2번 보겠습니다. The wreck lent me his notebook 했어요. The wreck이요. 빌려줬습니다. 나에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그의 노트북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트북은 우리가 아는 그 진짜 컴퓨터 노트북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 영어에서 랩톱이라고 불러요. 그거 말고 노트북은 실제 공책을 얘기합니다. 필기한 내용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것은 helped 도왔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내가라고 해석합니다. 내가 catch up은요, 따라잡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잡다. 내가 따라잡는 걸 도왔어요. in class 하면 수업에서라는 건데 여기 사이에 to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help라는 동사는 원래 그래요. to를 숨겼다가 또 내놨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me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to를 숨겼다가 내놨다가 할 수 있는 동사가 help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which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렇죠. his notebook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에 나온 특정 명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간 경우, 아까 1번의 마지막 문제처럼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간 경우인데요. 자, this watch, 이 시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계를 해서 그것을 나의 아버지가 주었는데 나에게 언제 주었어요? On my birthday 하면 나의 생일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인데 뭐 주었는데 was made 해서 수동태예요. 만들어졌어요. 뭘로? 미안해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스위tzerland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4번 보겠습니다. no on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알려줬는데 no one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라고 해석하고 동사를 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no one got hurt 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in last night's earthquake 하면 지난 밤의 지진에서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was very lucky 라고 돼 있어요. 매우 행운이었다 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지난밤에 지진이 행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문장을 위치가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3번은요. 왜 뭘 가리키는지 설명하네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위치 앞에 있는 것은 this watch밖에 없죠. 그래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설마 졸고 있어요? 자, C번입니다. 그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기로 했고 그것은 나를 슬프게 했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직접 써보는 시간인데요. 써보면 내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 teacher decided to leave the school 해서 앞에 부분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쵸? 똑같죠? 그것은 나를 슬프게 했다. 이 부분만 이제 빈칸에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리고라는 이 컴마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했고 이 정도로 이제 그리고를 요 안에 넣어버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것은 which made 나를 sad. 그쵸? 그것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했다기 때문에 과거형 살려서 make를 made로 바꿔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 전시회가 취소되었는데 그것은 실망스러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마는 이 안에 넣은 겁니다. 해석 안에 뭐뭐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자, exhibition was cancelled 여기 나와 있죠. 그것은 실망스러웠다. 마찬가지로 which 써주시면 되고요. 실망스러웠다 과거형이죠. 그래서 was disappointing.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샤론에게 가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건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잘 보세요. 별표 하나 하시고 what 써주셔야 되겠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내가 이렇게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은는이가를 붙이는 게 영어 주어 해석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그것을 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옮기는 과정에서 그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which 한 다음에 그것을 I 같은 색으로 쓸까요? I didn't expec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예상하지 못했다, 뭐 예상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which 다음에 동사가 오면 좋은데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왔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4번입니다. 연구자들은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는데 여기까지는 앞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것은 1800년대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To be written in the 1800s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만 옮겨주시면 되는데 드러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which turned out
to be written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번 봤고요. A, B, C 모두 한 번씩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인 스타일.